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 분석센터 김명수입니다. 어느덧 라벨링 가이드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산물 수출을 앞두고 계신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수산식품 라벨링 요건을 먼저 살펴본 후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링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라벨을 표시하실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수산가공식품에는 제품명, 알레르기 항원, 성분 목록, 순중량, 영양성분 정보, 식품사업자 정보, 제조일자와 코드 및 유통기한, 보관지침, 할랄 인증, 기타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수산식품 라벨은 인도네시아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라벨링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명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명은 식품의 유형과 구체적인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명칭을 라벨이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 SNI 표준에 규정된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인도네시아어로 어묵의 일종인 치쿠아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예시는 마일드 참치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레르겐 항원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글루텐 함유 곡물, 달걀, 수산물,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아황사념을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알레르기 항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겐 항원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성분 목록에 알레르겐 항원의 명칭을 붉은 글씨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고 알레르기 항원의 포함 사실을 경고하는 문구를 2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경고 문구를 표시할 때 알레르기 항원의 명칭 함유, 굵은 글씨로 표시된 성분 목록 참조와 같이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겐 항원과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는 알레르겐 항원명을 처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됨 또는 알레르겐 항원명을 포함할 수 있음과 같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알레르겐 항원의 성분 목록을 참고하라고 표시되어 있고 우유, 갑각류, 연체동물과의 교차 오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의 경우 성분 목록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분 목록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분 목록은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된 원재료, 가공식품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원재료, 단어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하여 라벨에서 강조한 경우, 식품 유형 또는 제품명에서 언급된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함량 비율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 원재료와 구분할 수 있도록 식품 첨가물 제목을 표시한 뒤에 식품 첨가물의 기능과 분류를 함께 표시하고 식품에 사용된 직접 첨가 식품 첨가물, 이행된 식품 첨가물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감미료, 폴리올 등 특정 유형의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추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유래 성분을 사용하거나 제조 공정상 접촉이 있을 경우 화면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글자 크기 2mm 이상의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는 모두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식품 첨가물을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나열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예시의 경우 참치살, 기름, 물, 소금 등이 사용되었으며 하단 예시의 경우 물, 연육, 설탕, 옥수수 전분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표시 항목인 순중량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중량은 미터 단위계를 사용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유형별로 사용한 단위가 상이한데요. 고형식품은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등 중량 단위를, 액상식품에는 밀리리터, 리터 등 부피 단위를 사용해 표시합니다. 또한 반고형 및 점성이 있는 식품에는 중량 단위나 부피 단위 중 적절한 단위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모두 중량 단위인 그램을 이용하여 제품의 순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양성분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성분 정보는 읽기 쉽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별 함량을 표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총 열량, 총 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총 탄수화물, 총 당류, 나트륨이 필수 표시 영양성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양성분의 표시 순서 역시 정해져 있는데요. 총 열량,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질, 당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순으로 영양성분표 상에 표시해야 합니다. 1회 제공량은 영양성분표 최상단에 표시해야 하고 영양성분표 하단에는 1일 권장 섭취량에 대한 비율은
인도네시아인이 평균적인 열량 요구량인 2150칼로리를 기준으로 열량 요구량은 개인에 따라 더 높거나 더 낮을 수 있다는 내용과 같이 영양성분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을 기울인 꼴로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성분표는 일반적으로 세로형 표 형식으로 사용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라벨 면적이 10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가로형 표 형식을 사용하거나 선형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별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총 열량, 총 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총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이 나타나 있으며 두 번째 예시에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총 열량, 총 지방, 단백질, 총 탄수화물,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예시 모두 영양성분 표시 순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항목 식품사업자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식품의 식품사업자 정보는 생산자 및 수입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라벨에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 앞단에 어디에 의해 수입 유통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위탁 생산된 가공식품의 경우 위탁 당사자와 수탁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생산된 가공식품의 경우 라이센스 제공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에는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으며 두 번째 예시에도 마찬가지로 제품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조일자 코드 및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제조일자 및 코드는 라벨에서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 앞에는 뭐뭐 이전에 사용하기에 적합함, 문구와 함께 연도, 월, 일을 표시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가공식품은 연도와 월만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정보를 라벨 외부에 별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안내 문구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제품이 유통기한과 배치번호 모두 표시되어 있는데요. 연, 월, 일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관 지침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관 지침은 보관 조건이 제품의 유통기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통기한과 보관 지침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봉 후 1회 이상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은 포장을 개봉한 후 보관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에는 보관 온도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 예시의 경우 개봉 후 냉장 보관하고 최대 2일 안에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할랄 인증 마크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랄 인증 마크는 눈에 띄는 위치에 할랄 인증 로고, 할랄 인증서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포장 면적이 작아 모든 정보를 기재할 수 없는 상품, 소량으로 구매자 앞에서 직접 판매 또는 포장되는 상품, 대량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할랄 인증 라벨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돼지고기 등 이슬람 율법에 따라 규제되는 하람 성분을 포함한 식품의 경우 비할랄 식품임을 눈에 띄는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2022년 3월부터 신규 할랄 인증 로고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존 로고는 2026년 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기존 할랄 인증 로고, 두 번째 예시는 신규 할랄 인증 로고가 부착된 식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표시 항목 기타 정보표의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에는 유통허가 번호와 식품 사업자 정보를 포함한 QR코드 및 바코드 SNI 인증 번호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유통허가 번호의 경우 필수 표시 사항으로 유통허가증에 기재된 식품 등록 번호와 일치하는 유통허가 번호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수입 가공식품의 유통허가 번호는 BPOM RIML 문구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전통의약품, 화장품의 일창 포장재에는 제품명, BPOM 등록번호, 유효기간,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정보 등을 포함한 2D 바코드를 QR코드 형태로 부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 SNI 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인증 마크와 인증기관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유통허가번호 및 식품사업자 정보를 포함한 QR코드이며 두 번째 예시는 수입 가공식품의 유통허가번호를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라벨링 필수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굴소스 제품의 라벨입니다. 라벨의 앞면과 뒷면에는 식품명부터 기타 정보까지 총 10개 표시 항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각 항목이 표시된 위치에 번호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개 표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항목인 식품명은 굴소스로 화면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항원 정보는 화면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성분 목록의 굵은 글씨를 참고하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분 목록은 알레르기 항원 정보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설탕, 소금, 굴 추출물 등 순으로 함량이 높으며 굴 추출물의 경우 알레르기 항원으로 굵음 처리에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 중량은 화면 좌측 중앙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영양 성분은 화면 중앙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총 열량, 총 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단백질, 총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사업자 정보는 제품 좌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생산업체의 명칭과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일자 코드 및 유통기한은 화면 제일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생산 코드와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고 유통기한의 경우 연도, 월, 일 정보가 모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관 지침 역시 제품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개봉 후 냉장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 마크의 경우 제품 우측 상단 영양 성분표 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신규 로고가 아닌 이전 할랄 인증 로고를 사용한 제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보는 제품 좌측 중앙 부분과 우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좌측 중앙에는 유통 허가 번호가, 우측 하단에는 QR코드가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냉동치즈 생선 튀김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어로 표시되어 있으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명부터 기타 안내 문구까지 라벨 표시 항목이 모두 빠짐없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우측 중앙에는 알레르기 항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 목록의 경우 제품명 바로 아래 화면 우측 중앙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순 중량의 경우 제품 우측 하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순 중량은 300g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정보는 제품 좌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총 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총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사업자 정보는 화면 우측 맨 하단에 나타나 있고 제조일자 코드 및 유통기한은 화면 좌측 중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 지침의 경우 영하 18도에서 냉동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화면 우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랄 인증 마크의 경우 좌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고 기타 정보인 유통 허가 번호와 QR코드는 각각 화면 좌측 하단 중앙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운 초밥용 김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 식품명부터 기타 정보까지 알레르겐 정보를 제외한 라벨 표시 항목이 모두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중앙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알레르겐 정보의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제품은 모두 김으로 구성되어 있어 알레르기 항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분 목록은 제품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순 중량은 우측 하단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양성분의 경우 선형으로 나열했는데요. 제품 우측 하단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 사업자 정보는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모두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품 좌측 하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품 일자 코드 및 유통기한은 화면 좌측 부분에 세로로 작성되어 있고 할랄 인증 마크의 경우 제품 좌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정보는 화면 우측 상단에 나타나 있는데요. 유통 허가 번호와 QR코드가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라벨을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인도네시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 표시 항목은 아리엘 폰트의 영어 소문자 5를 기준으로 최소 1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포장 면적이 10제곱cm 이하인 경우 최소 0.75mm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분 목록을 작성할 때 감미료, 폴리올 등 특정 유형의 식품 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은 경고 문구와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양성분 정보는 세로형 표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라벨 면적이 100제곱cm 미만인 경우 가로형 표나 선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할랄 인증을 취득한 식품은 할랄 로고와 인증서 번호 및 등록 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람 성분을 포함하여 할랄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비할랄 식품임을 표시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인도네시아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인도네시아 라벨링 제도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